네, 오늘 글로벌 전략가들 시간에 글로벌 화학기업의 비교 분석 또 들어보시고요. 또 오늘은 특별히 바이오 이슈 가운데는 방사성 의약품에 대해서 주목할 만한 기업들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분들 차홍선 대표와 강혜경 제약顧모시고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글로벌 화학기업부터 살펴볼 텐데요. 인도의 화학기업 릴라이언스가 사상 최고이익과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롱생 페트로케미칼도 그렇고요. 미국의 웨스트레이크 케미칼은 우리가 늘상 얘기를 하고요. 자, 글로벌 화학주들 현상 분석 한번 해볼까요? 예. 흔히들 보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미국 기업은 그러니까 미국의 엔비디아를 보고 SK 하이닉스를 투자하셨잖아요.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치를 왜 했을까? AI 때문이다. 그럼 AI는 보면은 이제 GPU 플러스 HBM으로 만드는데, 그럼 HBM 만드는 SK 하이닉스는 큰 폭으로 이익이 돌았을 거 아니냐, 그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이 맞아요. 그래서 미국 기업을 보면서 한국 기업을 투자했다가 반도체는 맞아요. 그러면 이제 화학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말씀드린 대로 $10,000에서 $20,000 사이에 가장 소비가 폭증하는 그런 기업, 그런 형태의 업종이기 때문에 이머징을 잘 봐야 됩니다. 이머징도 잘 봐야 되고, 그다음 미국이나 유럽도 잘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세요? 인도의 화학 기업인, 인도의 최고의 기업은 인도의 릴라이언스입니다. 릴라이언스인데, 릴라이언스가 화학 기업이 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네.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는데 검은색입니다. 검은색이 사상 최고치고요. 매출액과 순이익도 역시 사상 최고치입니다. 이게 뭘 하냐면 재밌는 그림. 그러니까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코로나에서 풀려가지고 고금리에서 중금리로 떨어질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보복적인 수요까지 합쳐서 코로나 때 수요를 못했잖아요. 한 4년간 그런 수요까지 겹쳐가지고 수요가 폭증하면서 예를 들면 이익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인도의 기업들. 근데 인도만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동남아시아 때 기업들, 예를 들면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뭐 파키스탄이라든지 그다음에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수요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붉은색이 대한유화입니다. 대한유화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NCC 크래커를 100만 톤을 들고 있어가지고 이게 거의 지표 기업이에요. 약 100만 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표 기업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경제가 좋아질 때는 큰 폭으로 올라가는 특징이 있고 경제가 떨어질 때는 조정받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붉은색이 과거에는 뭐냐 하면은 중국에 의해서만 드라이버에서 저 정도로 올라갔는데 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인도 등 중국 포함해서 인도 등 이런 여러 가지 이머징 국가에 의해서 저 붉은색이 청구점이 뭐냐면 거의 한 2조 5천억 정도 됐는데 시가총액이 훨씬 넘어갈 것이다. 훨씬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앵커님 보면은 중국에 있지 않습니까? 네. 화학 공장이 필요해요. 중국에 화학 공장이 몇 개 있냐면은 우리나라가 몇 개냐 에틸렌 기준으로 대한유화 같은 공장이 12개가 있어요. 네. 12개가 있고 우리나라 5천만 명이 12개잖아요. 네. 중국이 지금 현재 굉장히 그 내수 소비가 발달해서 이렇게 공장을 많이 필요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공장이 지금 몇 개가 있냐면 2023년 기준으로 네. 45개가 있어요. 우리나라 네. 12개, 중국이 45개. 그 정도를 해야 중국이 소비를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소비를 좀 못한 거예요. 그럼 45개 있고 12개 있고. 근데 중국 인구보다 능가 있죠. 인도 인구가 14억이잖아요. 14억 명이. 그러니까 중국이 45개가 있고 네. 우리나라가 12개가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 수출이 한 절반 정도는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필요하면 6개 정도 되겠죠. 자, 인도는 몇 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인도가 중국을 네. 따라갑니다, 이제. 몇 개? 중국과 똑같은 인구 45개 있어요. 네. 그럼 한번 때려보시면 몇 개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죠? 예, 한 50개? 네, 그 정도 필요할 것 같죠. 예. 지금 7개 있습니다. 네. 화학공장. 그러니까 화학이 저렇게 부족한 거예요. 왜냐니까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주문을 같은 경우는 중국 쪽이라든지 이런 데보다는 인도라든지 이런 쪽에 여러 가지 제3국가에도 많이 이제 주문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하는데 공장이 감당이 안 돼요. 우리나라가 12개입니다. 중국이 45개예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7개예요. 그런데 공사를 건설하는 기간이 언제냐면 5년 정도는 걸려야 돼요. 지금 들어가도 돈을 가지고 들어가도. 그러면 5년 동안은 뭐냐면 진공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도가 필요한 게 숫자가 보면은 만약 절반까지만 간다 해도 뭡니까? 23개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은 지금 23개인데 7개 공장밖에 없어요. 그러면 16개, 17개 공장을 도대체 어떻게 만드냐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장이 전부 다
이제 포문을 중국에 들어가다가 중국도 줘야 돼요. 중국도 부족하니까. 근데 중국으로 가다가 인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머징 국가로 폰을 바꾸는데도 수출하는데도 기업 수가 부족해요. 12개 가지고 택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인도가 지금 난리도 아닌 거예요, 지금. 갑자기 주문이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대응이 안 되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결국 누가 되냐면 지금 기존 공장이 있어야 되는데 기존 공장은 한국하고 중국밖에 없어요. 그럼 다 이쪽으로 다 포진대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인도 쪽으로. 인도라든지. 그러니까 미국은 또 멕시코도 있고 이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첫 번째, 붉은색이 훨씬 넘어갈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미국의 엔비디아를 보면서 이제 국내의 SK 하이닉스 등의 이제 비교 분석을 해보잖아요. 이제 화학 업종은 미국의 웨스트레이크 케미칼 그리고 이머징을 봐야 되는데 오늘 인도와 중국 같이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인도 50개라는 답은 완전 틀려버렸네요. 이제 7개밖에 안 돼서 이 엄청난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제 국내 기업의 수요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데 어떠한 전략 필요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주가 흐름이 뭐냐면은 인도는 매출액도 급등을 하고 순이익도 급등을 해서 주가가 지금 급등을 사상 했어요. 최고치. 사상 최고치요. 그럼 중국 기업들도 그러면 뭐냐면 중국의 롱생 페트로케미칼이 대한유화보다 규모만 컸지 NCC 크래크라 보시면 돼요. 사상 최고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인도도 중국도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미국인데 지금 현재 롱생 페트로케미칼 매출액 추이 한번 보십시오. 매출액 추이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재밌어요. 미국도 보면은 이런 AI 쪽만 발달돼 있을 뿐이지 지금 현재 보면은 여러 가지 화학이라든지 철강 경기는 안 좋거든요. 건설 경기는 안 좋은데 그러니까 고금리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기에 실적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2022년 대비 안 좋잖아요. 반토막도 나 있는 상태인데도 올라가고 있는 형태는 맞습니다. 올라가고 있는 형태는 맞는데 오히려 보면은 주가는 어떻습니까? 사상 최고치죠. 그래서 미국은 뭐냐면은 오히려 이제 고금리에서 중금리로 떨어질 거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AI 지금 현재 금리 수준으로도 계속 수요는 계속 살아나고 있고 특히 이머징 쪽 수요도 웨스트 레이커도 이머징으로 들어가야 돼요 또 그런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 대한유화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금리가 내려갈 때는 항상 붉은색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고금리 상태에서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네.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 SK 이노베이션 실적 참 좋은 그림 많습니다. 뭐냐면은 이번에 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가동률이 20% 이상 급등한 거예요. 그런 물량 효과가 가동률이란 뜻하거든요. 그래서 가격은 안 올리는데 막 주문이 달라고 그런 거예요. 자, 보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매출액과 순이익이 급등하는 지역이 있고 인도 같은 지역도 있고 매출이 급등한 중국 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좀 주가는 그러니까 이익은 네. 좀 낮았지만 시가총이 올라가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한국의 화학업종은 이런 그런 이머징 국가의 성장에 네. 큰 폭의 수혜를 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인도의 릴라이언스와 중국의 롱생 페트로케미칼의 사상 최고치와 함께 국내의 화학기업의 전망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모님과 함께 제약바이오 쪽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방사성 의약품과 관련한 글로벌 트렌드를 살펴볼 텐데 그동안은 당뇨, 비만 쪽을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오늘은 방사성 의약품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방사성 의약품 문제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주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기업은 일단 영국의 시가총액 1위인 기업이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근데 아스트라제네카도 최근에 이제 방사성 의약품 관련해서 기업 인수를 했는데요. 일단은 아스트라제네카를 주목하시되 이제 방사선 의약품도 조금은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의약품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네. 방사선 의약품은 일단은 진단과 치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으로 사용할 때는 우리가 조기 암 진단을 할 때 사용할 수 있고요. 아니면 파킨슨 우울증 그리고 크게는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 알츠하이머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방사성 의약품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거는 그래도 암 진단이죠. 그래서 이 조기암 진단을 할 때는 암의 진행 속도뿐만이 아니라 이제 분포나 크기 이런 거를 다 이 진단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데요. 이게 방사선 의약품의 진단의 이제 쓰임입니다. 그러면 치료용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암 부위를 찾아가서 이 암세포를 사멸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이 방사선 의약품의 이 치료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크게 나눠지는데요. 방사선 의약품의 그런 구조는 어떠냐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제는 ADC 기억하실 텐데요. 항체 약물 접합제 있을 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 구성을 하는 게 구조에 있어서 항체,
그리고 우리가 약물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링커라고 하는 걸로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요. 방사성 의약품도 세 가지로 이 ADC하고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에 있는 이제 지금 노바티스의 방사성 의약품 플로빅토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붉은색으로 있는 그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루테튬이라고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하는 노바티스의 이 방사성 의약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ADC하고 유사하다 이렇게 일단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방사성 의약품에 있어서는 이렇게 진단과 치료를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스트라제네카는 최근에 이제 항암 쪽으로 많이 이제 집중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폐암이나 특히 유방암 이런 쪽으로 좀 더 이제 집중을 하고 매출액의 40%가 이 항암 쪽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왜 최근에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이 퓨전 파마쇼리카 이 기업을 왜 인수를 했느냐? 이 기업의 정체는 방사성 의약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아스트라제네카뿐만이 아니라 다른 빅파마들도 이렇게 방사성 의약품을 많이 이제 기업 인수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있어서 지금 상황을 봤었을 때 아스트라제네카를 좀 더 집중하시는 것이 좋겠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가 지난주에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2030년의 목표가 800억 달러를 가겠다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약 한 430억 달러 이 정도가 매출액인데 이거를 800억 달러로 가는 과정과 그다음에 2030년 이후에까지 가는데 이 방사선 의약품도 같이 있다. 그래서 전략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 진단의 핵심 기술 방사성 의약품 기대가 크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차세대의 먹거리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개발 현황까지 좀 알려주신다면요. 전략면에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이 퓨전 파마 이걸 인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빅파마 일라이 릴리를 지금 아까 앞서서 이제 앵커님도 당뇨 비만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일라이 릴리도 방사선 의약품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뇨 비만 엄청나게 크다라고 하면서 지금 릴리가 이렇게 방사선 의약품을 인수를 했다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릴리뿐만이 아니라 BMS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존슨앤존슨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을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기업은 아무래도 노바티스입니다. 작년과 올해 이어서 5개 이상의 이제 기업을 인수를 하고요. 최근에조차 올해 들어서도 계속 인수를 하고 있는 게 방사선 의약품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에서 주목하고 있는 게 얼마나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관심은 국내로 이제 넘어가시겠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진단과 치료를 관리해서 이제 같이 해서 하고 있는 이런 관련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이제 진행 속도를 확인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인수 확장이 이제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국내까지 살펴봤습니다. 같이 인사드리면서 저희 글로벌 식스도 함께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